엄마, 오피스텔이랑 아파트를 다 팔았다는데 무슨 소리예요? 내 재산인데 왜 못 팔겠니? 어머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미리 말씀이라도 하셨어야죠. 말했으면 팔 수 있었겠니? 엄마,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도연이는 어떻고요? 너희 생각, 내가 언제부터 너희 생각을 안 했니?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힘들다고? 내가 더 힘들었어. 68년 동안 살면서. 엄마, 진정하고 이야기 좀 해요. 이야기는 무슨, 이미 다 끝났어.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하단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세 이은숙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제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이 이야기는 지난해 가을 제가 허리 통증 때문에 병원에 가던 날부터 시작됩니다. 진서가, 엄마 허리가 너무 아픈데 병원 좀 데려다 줄 수 있을까? 엄마, 죄송해요.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혜미가 대신 모시러 갈 거예요. 얼마 후 며느리가 데리러 왔어요. 고마워, 혜미야. 그리고 미안해. 네, 차에 타자마자 케미의 불평이 시작됐어요. 요즘 기름값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리터당 1,500원이 넘어요. 아, 그렇구나. 차량보험료에, 정비비에 정말 차 유지하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진석이 월급으로는 빠듯해요. 병원 가는 내내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참았죠. 며느리도 나름 힘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그리고 어머니, 병원비도 많이 나올 텐데 괜찮으시죠? 걱정 마. 내가 낼게. 다행이네요. 요즘 우리도 애 영어 유치원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서요. 참다가 결국 한마디 했어요. 혜미야, 엄마가 아파서 병원 가는 건데 이렇게 말하니까 기분이 좀 그렇구나. 그때 혜미가 돌아보며 한 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어머니, 아드님 차 얻어 타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모욕을 당할 줄은. 뭐라고? 얻어 탄다고? 어머니, 나는 네 시어머니야. 아드님 차라고? 그 차 누가 사줬는지 벌써 잊었니? 어머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내가 아픈 몸 이끌고 병원 가는데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그런데 혜미가 갑자기 차를 길가에 세우더라고요. 어머니, 그렇게 기분 나쁘시면 내리세요. 뭐? 택시 타고 가세요. 저도 기분 나빠요. 야! 혜미야! 그 아이는 정말로 저를 길가에 내려놓고 가버렸어요. 비까지 오는데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정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저는 결국 택시를 탔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가세요? 한양 아파트요. 비가 많이 오네요. 괜찮으세요? 기사님이 걱정해주는 말에 눈물이 났어요. 오히려 남이 더 따뜻하다니. 집에 와서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했어요.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녁에 진석이가 왔어요. 엄마, 저 왔어요. 어서 와. 밥이라도 같이 먹을까 했는데 아들의 첫마디가. 엄마, 혜미한테 사과하세요. 뭐라고? 혜미가 울면서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너무 심했다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진서가,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는 알고 있니? 엄마, 혜미도 나름 어머니 모시려고 애쓰는데. 애쓴다고? 네, 요즘 혜미가 스트레스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네 엄마를 길바닥에 버리는 게 애쓰는 거야? 엄마, 그건 어머니가 먼저. 뭘 먼저? 말로 혜미 기분 상하게 하셨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 아들이 이런 말을 하다니. 진서가, 나는 네 엄마야. 너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니? 엄마,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가르는 게 아니야.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혜미도 힘들어요. 나는 안 힘들어. 그건
진석이가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 나는 그냥 당연한 존재구나. 아픈 것도 속상한 것도 다 당연한 거구나. 엄마, 그냥 혜미한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해주면 안 돼요? 안 해! 엄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해? 난 안 해! 아들이 한숨을 쉬며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예요. 응, 진서가. 엄마, 도연이 영어 유치원 입학금이 200만 원인데 또 돈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도와주셨으면 해서요. 200만 원? 네, 지금 등록해야 내년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허리는 좀 어때요? 아직도 아파. 또요? 그 또요라는 말. 정말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아들이 내 아픈 것을 또라고 표현하다니.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죠.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고. 그런데 며칠 뒤 오랜 친구 수영이가 연락을 했어요. 은수가 오랜만이야. 커피 한잔 할래? 응, 좋아. 오랜만에 만난 수영이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은수가 요즘 어때? 표정이 안 좋아 보이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뭔 일 있어? 나한테는 말해봐. 결국 다 털어놨어요. 케미한테 당한 일, 진석이가 며느리 편든 일. 뭐, 그런 일이 있었어? 응, 이제 정말 모르겠어. 은수가, 넌 너무 많이 줬어. 뭐가? 생각해봐. 너가 진석이 집 사줬지. 차도 사줬지. 결혼할 때 예단에 신혼여행비까지 다 해줬잖아. 그래도 내 아들인데. 아들이어도 선은 있는 거야. 너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해줬는데. 수영이 말이 맞았어요. 정말 제가 안 해준 게 없었거든요. 은수가, 이제 너도 네 인생 살아야 해. 내 인생? 응. 너가 가진 것들을 너를 위해 써봐. 걔네들 눈치 보지 말고. 그날 집에 와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수영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며칠 뒤 결심했어요. 부동산부터 알아보자고. 여보세요. 김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하나 매각하려고 하는데요. 아, 네. 언제 한번 뵈면 될까요? 조용히 시작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김 사장을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시세가 꽤 올랐더라고요. 요즘 이 지역이 재개발 예정이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네, 지금 팔면 좋은 가격에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럼 진행해 주세요. 며칠 뒤 아파트도 매각하기로 했어요. 2개 다 제 명이었거든요. 어머니, 요즘 어디 나가시는 일이 많으시네요? 케미가 눈치를 채기 시작했어요. 그냥 친구들 만나고 그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지 아세요? 왜? 아, 그냥 궁금해서요. 뭔가 떠보는 것 같았어요. 잘 모르겠네. 혹시 어머니 부동산 쪽에 관심 있으세요? 없어. 단호하게 잘라 말했어요. 절대 들키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도 갔어요. 혹시 재산 관리에 대해 상담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어떤 부분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가진 부동산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상속 관련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쓸 용도로요.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을 들었어요. 부동산이 본인 명의라면 언제든 처분 가능합니다. 가족이 반대해도요? 네, 소유권자의 권리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확실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말자고. 집에 와서 계획을 세웠어요. 차근차근 아무도 모르게. 엄마, 안녕하세요. 그런데 진석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어서 와라. 엄마, 도연이 유치원 입학금 준비해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니? 저번에 전화할 때 그러셨잖아요. 나는 해주겠다고는 안 했는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도연이 때문에 부탁드리는 건데. 당연하다는 듯이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진서가, 나는 해주겠다고 한 적 없어. 엄마, 그럼 도연이는 어떡해요?
이미 유치원에 예약까지 했어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엄마, 왜? 내가 언제까지 다 해줘야 하니?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인숙님, 오피스텔 계약 완료됐습니다. 그만 깜빡하고 진석이 앞에서 받았어요. 네, 고생하셨어요. 전화를 끊는데 진석이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엄마, 지금 무슨 전화였어요? 상관하지 마. 친구 전화야. 엄마, 설마. 그 다음날 혜미가 불이 나게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오피스텔 파셨어요? 들켰구나 싶었죠. 응, 팔았어. 어떻게 그런 일을 혼자 결정하세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시고. 내 건데 왜 너한테 말해야 하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희가 상속받을 거잖아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죽어야 상속받을 거라니. 야, 혜미야. 나 아직 안 죽었거든. 그게 아니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맞지 않아요? 그때 진석이도 같이 왔어요.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부동산에 확인해보니까 아파트까지 매각 진행 중이라면서요. 응, 맞아. 엄마, 정말 미쳤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진서가 엄마한테 미쳤다고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우리 생각은 안 하세요? 너희 생각. 내가 너희 생각 안 한 적이 있었어? 엄마, 도원이는 어떡해요? 교육비에 생활비에.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혜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어요? 왜 이러세요? 뭘 잘못했냐고? 네, 길바닥에 버린 것도 벌써 잊었니? 그건 먼저, 내가 뭘 먼저 했니? 아픈 몸으로 병원 가는데 돈 타령을 하면서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다시 돌아가요. 진석이가 말렸지만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돌아가? 뭘 돌아가? 나한테 아드님 차 얻어 탄다고 한 게 없어지냐? 엄마, 혜미도 사과할게요. 그러니까. 사과. 지금 와서 사과. 그때 혜미가 도현이를 데려왔어요. 할머니, 도연아. 할머니, 나 영어 유치원 가고 싶어. 정말 뻔한 수였어요. 손주를 앞세워서 도연아, 할머니가. 엄마, 보세요. 도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안 돼! 엄마, 도연아, 미안해. 할머니가 도와줄 수 없어. 왜요? 할머니도 이제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하거든. 진석이가 벌겋게 화를 내더라고요.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손주까지 버리시는 거예요? 너 그 입 다물어.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뱉지 마라. 버리는 게 아니야.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떡해요? 너희도 나한테 그만 의지하고 너희가 알아서 살아. 엄마, 그리고 이 집도 팔 거야. 뭐라고요? 이 아파트도 내 거니까 팔 거야. 진석이와 혜미가 정말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그럼 엄마는 어디서 사시려고요? 내가 알아서 해. 그것까진 신경 꺼.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미 결정했어. 그렇게 진석이와 혜미를 내보냈어요. 정말 후련했어요. 며칠 뒤 이 아파트도 매각 계약을 했죠. 그리고 양평의 작은 전원주택을 샀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요. 부동산 중개사분도 감탄하더라고요. 조용하고 공기도 좋고 노후에 살기 딱 좋은 곳이에요. 네, 마음에 들어요. 이사 준비를 하는 동안 정말 홀가분했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대로 뭔가를 결정하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사 당일 진석이가 또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이사 가세요? 응, 어디로요? 양평, 양평. 거기서 뭐 하실 거예요? 살 거야. 진석이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뭘? 우리 관계에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그때는 조금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진서가.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혜미도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해요. 어머니 모시고 잘 살게요. 그런데 그때 혜미가 밖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집까지 팔아버렸어. 이제 정말 끝이야. 유치원비는 어떡하냐고. 그 소리를 듣고 확신했어요. 역시 변한 게 없구나. 진서가, 늦었어. 엄마, 네 처를 봐라. 변했나? 우리는 이미 끝났어. 그리고 며칠 뒤 큰 결심을 했어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서 나온 돈 다 기부하기로 했죠. 불우한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 독거노인을 돕는 곳, 장애인 복지관 여러 곳에 나눠서 기부했어요. 정말 전액 기부하시는 거예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돈으로 많은 분들이 도움받으실 거예요. 기부하고 나니 정말 마음이 편해졌어요. 진석이랑 햄이 손에 들어갈 바에는 정말 필요한 분들이 쓰시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석이를 불렀어요. 진서가, 어서 와라. 여기 앉아봐. 네, 엄마. 여기 통장이야. 이게 뭐예요? 2천만 원 들어있어. 엄마, 이게 마지막이야. 내가 너희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엄마. 다른 재산은요? 없어. 없다니요? 다 기부했어. 진석이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엄마, 정말요? 정말 다요? 응. 이제 정말 끝이야. 엄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라니? 내 돈인데 내가 못 쓸 이유가 있니? 혜미도 달려왔어요. 어머니, 정말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응, 그래. 어머니 미치셨어요? 정말. 말하는 싸가지하고는 또 미쳤다고 하니? 도연이는 어떡해요? 우리는 어떡하고요? 그건 니네가 알아서 해야지. 왜 나한테 물어봐? 어머니, 이제 그만 가. 엄마, 진서가, 가. 이제 정말 끝이야. 그렇게 보냈어요. 아들 내외를. 정말 서운하고 아팠지만 후회는 안 됐어요.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거든요. 양평집으로 이사를 마치고 정말 조용한 새 생활이 시작됐어요. 여기 정말 좋네요. 혼자 중얼거리면서 68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사는 자유로움을 만끽했어요. 그렇게 1년 반이 흘렀어요. 양평에서의 생활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집 근처 예술마을에서 도예도 배우고 서예도 배우고 어머님, 오늘 작품 정말 멋지게 나왔네요. 정말요? 고마워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재미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였거든요. 이은숙님, 다음 주에 작품 전시회 하는데 참여해보세요. 저도요? 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정말 꿈 같았어요.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 낯익은 차가 서 있더라고요. 진석이 차였어요. 엄마, 현관 앞에 진석이가 서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진석이, 엄마, 저 들어가도 될까요? 혜미도 왔어요. 보니까 혜미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도현이도 있더라고요. 들어와. 거실에 앉은 진석이가 갑자기 엄마, 죄송해요. 그러더니 정말로 무릎을 꿇더라고요. 진서가, 뭐하니?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혜미도 들어와서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그 아이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던 거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걸 해주셨는데. 혜미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전처럼 자기 기분이 상해서 오는 게 아니라 정말 미안해서 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1년 반 동안 정말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 없이 살아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알겠어요. 진서가, 엄마, 저희 정말 바뀌었어요. 도현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요. 할머니,
그때 도현이가 뛰어들어왔어요. 도연아, 할머니, 보고 싶었어. 손주를 안는데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할머니, 왜 안 와? 도연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미안해. 도연아, 할머니가 미안해. 진석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희 정말 많이 반성했어요. 어머니한테 의존만 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케미도 네, 저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요. 길에 버린 것도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케미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더라고요. 엄마, 저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물론 우리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를 모실게요. 그래? 네, 이제 저희가 어머니한테 잘할게요. 정말로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믿어도 될까? 또 실망하게 되는 건 아닐까? 그런데 도현이가 할머니, 나랑 같이 살자. 도연아, 할머니, 제발. 결국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엄마, 어머니, 그날부터 정말 달라졌어요. 진석이도 케미도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병원 모시고 갈까요? 어머니가 하시는 도예 작품들 정말 멋져요.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제가 하는 일들을 응원해 주더라고요. 도현이도 주말마다 와서 같이 도예도 하고 서예도 배우고 할머니, 이거 어때? 우와, 도연이 솜씨가 정말 좋네.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서 진짜 가족의 사랑을 받으면서 물론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68년을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용기를 내세요. 당신도 당신만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언젠가는 알아줄 거예요.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용기 내어 새롭게 시작하시고 싶은 분이 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노후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